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반도체 업체 폐업 속출, 올해 1만 개 이상 회사 폐업, 전년 대비 2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 반도체 업체들이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따른 후폭풍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강해지면서 중국 내 반도체 업계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달에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그 공급 부족, 그리고 또 올해 10월 달에 또 반도체 제재가 또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 일본의 반도체 장비 업체, 그리고 네덜란드의 ASML까지 이러한 반도체 장비의 제재, 그리고 EDA 업체들의 이러한 공급 부족,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중국의 반도체 업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SMIC를 통해서 7나노 공정의 반도체 칩이 개발되었다, 창신 메모리, YMTC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몇몇 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지금 폐업이 속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1만 개 이상의 회사가 문을 닫았다라는 것이죠. 이는 202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에서 반도체 기업의 폐출 속출은 중국 반도체 산업이 현재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제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반도체 업체 폐업 속출, 올해 1만 개 이상 회사 폐업, 전년 대비 2배입니다. 지금 중국의 칩 관련 업계, 즉 반도체 업체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톰스 하드웨어는 지난 14일 2023년 중국 칩 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1만 900여 개 이상의 칩 관련 회사가 문을 닫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2022년 5,746개에 비해서 2배가량 증가한 수치라는 분석이죠. 자, 거의 2배가량 증가를 한 것입니다. 이는 작년보다 더 상황이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2023년 한 해에만 중국에서 매일 30여 개의 칩 관련 회사가 문을 닫은 것이라고 분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은 칩 관련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늘어난 숫자보다 폐업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내 반도체 관련 폐업 기업 수는 총 2만 2천여 개 정도, 그 중에 1만여 개 이상이 올해 폐업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지만 2023년 한 해만 해서 이 11,000여 개 정도, 절반가량이 폐업을 한 것을 보면 올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내용은 중국 반도체 산업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 내 반도체 관련 기업은 7만 개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고 2만 2천여 개의 관련 기업 폐업은 전체 기업, 그래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2만 2천여 개의 관련 기업이 폐업을 했는데 이는 전체 기업의 31.4%가 1년 내에 폐업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신규로 등록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이런 폐업 결과는 중국 반도체 산업이 현재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금 톰스 하드웨어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업 기업들의 한번 분포를 보면 어떤 기업들이 가장 많은 폐업을 겪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는 전 분야에 걸쳐서 폐업이 일어났는데 폐업 기업은 칩 설계, 그래서 지금 팹리스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제조 기업들, 장비 등 전 분야에 걸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만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서 중국은 경기가 다운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많은 부분은 칩 설계 분야입니다. 중국은 팹리스 분야의 강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 팹리스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특히 SMRC의 성장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까지 겪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2023년 중국의 3,243개의 칩 설계 회사 중 절반 이상이 연간 약 140만 달러 미만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칩 산업, 즉 반도체 산업의 몰락의 원인은 무엇이 될까라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미국의 제재입니다. 중국 칩 산업은 미국의 제재, 그리고 칩 수요의 감소. 미국의 제재는 반도체 장비 공급 부족, 이러한 것들이 가장 크고, 칩 수요의 감소는 지금 중국 산업의 몰락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재 중국은 수출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수출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국 내에서 칩 수요가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많은 팹리스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업체들은 대기업보다 자금 조달 및 기술 경쟁력이 크게 부족해 어려움이 더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대기업 중심으로 현재 지원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현재 될성부른 나무만 지원하겠다라는 게 지금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중국 반도체 성장의 주요 자금원 중 하나였던 미국과 유럽에서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제한이 되었고,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죠. 펀드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금 FDI 지금 거의 불가능하게 됐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가 제한이 되었고, 미국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칩 기업들의 투자할 의향이 점점 더 나빠지고, 지금 중국은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은 몰락하는 침몰하는 배와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침몰하는 배에 대해서 굳이 돈을 투자를 해가면서 성장시킬 필요성이 없어졌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자금난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가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추세를 감안해 높은 매출을 기대하면서 엄청난 양의 칩을 생산한 것이 공급 과잉으로 이어졌고, 판매되지 않는 재고로 손실이 커져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은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났어요. 코로나 사태 때 굉장히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더 잘 될 것이다, 계속 잘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이것 때문에 재고를 많이 쌓아놨는데 결국 중국 경기의 몰락, 그리고 지금 주문 내 부족, 주문이 점점 줄어가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팹리스 업체들을 중심으로 많은 힘들어짐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23년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어려운 해임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산업은 소규모 신생기업이 아닌 대부분 대기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 팹리스 기업들이 그동안 중국의 고속 성장을 통해서 같이 성장을 했었다면, 이게 중국의 몰락을 통해서 중국의 소규모 팹리스 업체들이 다 죽어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미국의 제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중국 자체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미국의 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선택과 집중으로 바뀌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모든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회사를 쳐내고 필요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필요한 회사, 그리고 지금 당장 성장시켜야만 회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YMTC와 같은 대기업
기업에 대해서는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 대체 공급업체를 찾고 제3자 도구를 조달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 지금 YMTC는 236단의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한데, 이러한 낸드 플래시의 혈이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 내의 그 업체들에게 지금 낸드 플래시를 사려고 하면 YMTC의 낸드 플래시를 사라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형국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들은 고금리로 투자금을 모으기 쉽지 않은데 다 과잉 생산에 따라 판로 역시 찾기가 쉽지 않다. 이미 많이 만들어진 특히 반도체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산업과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산업이 꼬꾸라지고 있고 이제 겨우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더불어 중국 내 수출 물량도 점점 떨어져 가면서 중국의 산업 기반 중에 하나인 수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수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출이 어렵다라는 것은 중국 내 공급업체들의 재고 물량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 과잉 생산에 따른 판로 역시 찾기가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도 가능성 있는 기업에만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회사들은 지원받기 어려운 게 현재 중국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첨단 기술이나 필수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재 전환된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반도체 산업은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과 마찬가지의 궤를 가지고 돌아갈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도 해당 사업에 대한 거품을 빼기 시작합니다. 지금 배터리 산업은 LF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CATL 그리고 비아드를 중심으로 배터리 사업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은 거의 성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부분도 비아드를 중심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몇몇 회사만 살아남을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기술력이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산업에 거품을 빼는 데 작업을 진행 중인 게 현재 중국입니다. 이 과정이 결국 반도체 산업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사실이죠. 반도체 산업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이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미 제재로 인해 해당 산업의 거품을 빼내는 작업이 그들의 예상보다 일찍 진행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중국이 꾸준히 반도체 산업에 지원을 하려고 했지만, 반도체 산업이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선택과 집중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도태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중국 반도체 산업입니다. 2023년 중국 반도체 산업은 소규모 업체들이 몰락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한 해가 되었으며, 이는 202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반도체 산업이 정상화되려면 어떠한 궤를 갖춰야 되느냐라는 전문가들의 질문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미국의 제재가 줄어들어야 중국 반도체 산업이 정상화가 되는데, 이는 결국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회복하려면 미국의 제재 완화, 그리고 글로벌 경제 정상화, 글로벌 경제 정상화는 결국 수출의 증가, 중국 내 물품의 수출의 증가까지 정상화가 되어야 중국 내 반도체 산업이 정상화가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게 힘들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중국의 칩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은 계속될 전망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결국 미국의 제재가 수위가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구조 조정이 계속될 예정이고, 결국 옥석 가리기에 나서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많은 기업들이 올해 도산했습니다. 폐업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결국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 미국의 제재가 제대로 먹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 영향력을 줄 것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